안녕하세요. 재작년 결혼해 내년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32살 주부입니다. 다른 분들 사연 듣다 보면 제일 많은 게 고약한 시모 때문에 힘들었던 사연인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시댁 얘기는 아닙니다. 친엄마보다 더 많이 제게 사랑을 주신 시어머니로 인해 인생이 바뀐 얘기예요.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처럼 좋은 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출산 준비물을 사기 위해 시어머니와 백화점에 갔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이것저것 출산용품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옷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어머, 그래. 너무 이쁘구나. 무슨 색으로 살까? 요즘은 남자애라고 무조건 파란 것만 입히지도 않더라. 노란색 입혀놓으면 병아리같이 예쁠 것 같구나. 이것도 사고 저거 이불도 너무 좋아 보인다. 저것도 다 사렴? 엄마가 사줄게. 귀여운 옷들과 출산용품들을 구경하며 어머니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매장 직원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첫아이신가 봐요. 엄마가 이것저것 다 사주고 싶어 하시는데 너무 좋겠어요. 참 모녀지간 좋아 보이세요. 네? 친정엄마는 아니고요. 시어머니세요. 모녀지간으로 보이나요? 어디 가면 닮았다고 하는 분도 있긴 해요. 어머, 저는 두 분이 친모녀지간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어머니가 며느리 출산용품 사주신다고 같이 오셨나 봐요. 너무 좋으시겠다. 저런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사준다고 할 때 다 사서 가세요. 네, 저희 어머니 정말 친딸처럼 잘해주세요. 어디 가면 늘 친모녀로 오해받을 만큼 저와 시어머니는 사이가 좋습니다. 가족이 될 인연은 정말 있는 건지도 몰라요. 결혼 전 처음 남편 부모님께 인사하러 갈 때만 해도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어느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봤을 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마치 원래 알던 아이 같다며 우리 식구 되려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시부모님이 혹시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엄마 없이 편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친정 아빠 말로는 제가 3살 때 이혼하셨다고 해요. 왜 두 분이 이혼하셨는지 이유를 아빠에게 정확하게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물어도 늘 나중에 혜인이가 크면 이해하게 될 거라는 애매한 말씀만 하셨어요. 하지만 친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는 저를 볼 때 반가워하기 전에 늘 한숨을 먼저 쉬셨습니다. 아유, 불쌍한 건. 못된 엄마 때문에 이 어린 것이 고생만 하고. 어머니, 애 앞에서 말 조심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세상 전체에 지 새끼보다 다른 놈이 좋다고 집 나가버리는 년이 어딨어? 내가 그 생각만 하면 매일 가슴을 치면서 일어난다. 혜인이 다 듣잖아요. 그만요. 애가 무슨 죄예요? 다 어른들 잘못이지.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너도 젊은 나이에 남자 혼자 애 키울 생각하지 말고 새 사람 만날 생각을 해야지. 응? 그런 말 마세요, 어머니. 혼자서도 혜인이 보란 듯이 잘 키울 수 있어요. 할머니는 제 기억을 떠올릴 무렵부터 늘 만나기만 하면 저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모른 척 들으면서도 철이 들 무렵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고요. 제 추측이긴 한데 아빠는 아마도 제게 친엄마 험담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때 아빠가 30 중반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젊디 젊은 나이죠? 남자가 여자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만 산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나이고요. 그때 아빠는 하필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우셨대요. 나쁜 일은 한꺼번에 일어난다더니 하필 그때 친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혼자 저를 키우면서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꼭 할머니는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딸을 남자가 혼자 키운다는 게 말이 쉽지 보통 일이 아니다. 너도 이제 마음 잡고 새 사람 들여서 가정 꾸리는 게 좋겠어. 그게 혜인이한테도 좋은 일이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세상에 좋은 새엄마가 어딨어요? 계모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저는 제 딸 계모 밑에서 눈칫밥 먹고 크게 할 생각 없어요. 저는 재혼 안 합니다. 네 나이가 지금 몇인데 재혼도 안 하고 혼자 늙어 죽을 작정이냐? 요즘 세상에 애 하나 있는 거 흠도 아니야. 그리고 네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도 아니잖아. 잔말 말고 엄마 말대로 해. 싫다는데 강요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새장가를 보내려는 할머니와 친척들이 아무리 아빠에게 재혼을 권유해도 아빠는 꿈쩍도 안 하고 오직 혼자 저를 잘 키우겠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어른들 세계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몰랐지만 막연히 아빠를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아빠가 재혼을 거부할 때 은근히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아빠의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되었고요. 저희 집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시면서 애쓰셨다는 건 확실히 압니다. 지금이야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봐주는 게 보편적인 거지만 저 어릴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네 집에 얼마간의 돈을 주고 저를 맡기곤 하셨고요. 학교 가기 전에는 엄마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가고 나서 다른 친구들과 내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아빠가 아무리 제게 신경을 쓴다고 해도 엄마가 챙겨주는 아이와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는지 상처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릴수록 말을 가감없이 하는 법이잖아요. 간혹 제가 엄마 없는 아이라며 못 놀게 하는 친구 부모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려도 그런 걸 아빠가 알면 속상하실 거라 생각한 저는 아빠에게는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제가 힘든 거 없이 학교 생활을 잘한 줄만 아세요. 그리고 늘 고맙다 하시고요. 하지만 사실 말썽만 안 부렸을 뿐이지 마냥 명랑하고 쾌활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그 당시에 돈을 벌며 공부도 하셔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신 후 부동산을 차리셨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경제적으로 윤택해졌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땅 판 돈을 보태주셔서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도 갔고요. 그 후로 시집 갈 때까지 그 집에서 아빠와 2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아빠가 부동산 하시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바쁘게 사셨는데 아주 큰 부자는 아니셨습니다. 지금도 아빠가 살고 계신 대출 없는 24평 아파트 한 채와 월세 나오는 작은 꼬마 상가 하나가 전 재산이세요. 하지만 어려운 시절 혼자 다 극복하고 아빠 혼자 그만큼 노력해서 일군 재산이니 저는 늘 아빠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우리 딸 이제 시집만 보내면 2다리 쭉 뻗고 자겠어.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있으면 아빠한테 제일 먼저 데려와야 한다. 나 시집 안 가고 아빠랑 그냥 살래. 나 직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굳이 시집 가서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 아빠 나 시집 보내면 혼자 심심해서 어쩌려고 그래? 그냥 내가 평생 같이 살게. 아빠에게 시집 안 간다는 말을 하면 아빠는 진심으로 몸서리 치셨어요. 아이고 혜인아, 행여나 그런 말 하지 말어. 노처녀 딸이 같이 살면서 늙는 꼴을 아빠가 어떻게 보니? 싫다 싫어. 네가 안 가겠다 그러면 아빠가 남자 찾아서 선이라도 보게 할 거야. 아빠도 참. 요즘 혼자 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시집 가서 썩는 것보다 내 능력 발휘하면서 사는 게 낫다니까?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빠에게 말한 이유도 그렇긴 한데 사실은 아빠에게 정말 말 못한 상처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1년이 좀 넘게 만났던 같은 학교 공대 다니는 복학생 동아리 선배가 있었습니다. 처음 한 연애라 그 선배보다는 제가 더 많이 좋아했어요. 제가 졸업반일 때 저보다 먼저 좋은 회사 취직했는데 학생과 사회인이 교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선배는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변했는데 끝내는 제게 헤어지자고 먼저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이유가요. 차라리 내가 못생겼다거나 학생이어서라거나 다른 이유였다면 상처가 덜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그 선배의 말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 엄마가 너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나는 너 좋아해.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는 연애는 하고 싶지 않거든. 너 진짜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 엄마 없이 컸다는 걸 좀 껄끄러워하셔. 이런 말 너한테 상처라는 건 알지만 빙빙 돌려 말하는 것보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한다. 혜인아, 정말 미안해. 우리 그만 만나자. 그런 말을 듣고 울며 불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매달리기는 싫었습니다. 저도 자존심은 있었거든요. 내 성격이 싫다거나 다른 걸 고치라고 하면 노력하겠는데 그런 이유라면 어쩔 수 없네.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게 싫다고 하면 도리가 없지. 그래 선배,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연락하지 않을게요. 정말 쿨하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 그 이별 이후로 몇 년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저 좋다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 이별이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건지 누굴 만나든 제 그런 처지가 이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전부 거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혼주의자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고요. 그런데 제 굳은 결심을 깨버린 사람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제가 입사 5년 차인 29살에 저보다 3살 많은 그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요. 같은 회사 사람이라 저는 더 거부했죠. 저도 그 사람이 싫지는 않았어요. 아니 분명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처받는 게 싫어 아예 시작도 안 하려고 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여지를 준다는 걸 알았는지 그 사람도 저를 많이 쫓아다녔고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싶어 저의 가정사를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 가정사를 듣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혜인 씨가 나 피해 다니는 게 고작 그것 때문이었어요? 와, 나 진짜 화나네. 내가 싫은 것도 아니고 고작 그런 일로? 아니, 혜인 씨 엄마 없는 게 우리 만나는데 왜 걸림돌이 되는데요? 아니, 저는 이제 누구를 가볍게 만날 나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만나게 되면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럼 승재 씨 부모님께도 제 얘기를 해야 할 테고요. 제가 편부 가정에서 자란 걸 알면 반대하실 수도 있잖아요. 혜인 씨 나랑 결혼할 거예요? 괜히 기분 좋네. 혜인 씨가 선택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그게 죄도 아니고 혜인 씨 잘못은 더더군다나 아니잖아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나 좀 믿어줘요. 힘들게 털어놓은 제 얘기를 듣고 어이없어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서운하네요. 그 순간 크게만 생각되던 걱정이 거짓말처럼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을 열게 되면서 우리는 교제를 시작했고요. 1년 정도 만나다가 우리 아빠에게 남편을 먼저 소개해줬어요. 우리 아빠야 말할 것도 없이 기뻐하셨죠. 이미 아빠 마음속에 사위로 자리 잡았는지 호칭은 처음 만난 날부터 김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부모님께 인사하러 갈 때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혹여 편부 가정에서 자란 저를 못마땅해 하실까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고요. 승재 씨 부모님이 나 맘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나는 부모님이 언제 안 하는 결혼은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혹시 내가 맘에 안 차신다고 하면 꼭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어이구, 별 걱정을 다 해. 내가 대충 너에 대해 말씀은 드렸어. 우리 부모님 사람 보지도 않고 싫어하는 그런 분들 아니니까 걱정 마. 저와 달리 밝고 구김살 없는 남편은 딱 봐도 넉넉한 집에서 자란 귀한 아들처럼 보였는데요. 제 생각보다 집이 잘 살더라고요. 집이 서울인 건 알았지만 딱 봐도 좋은 아파트였고요. 인사하러 가서 알게 된 건데 남편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직업이 후들후들하게도 변호사셨습니다.
나중에 필요할지 모른다며 저한테 명함을 하나 주셨는데 꽤 큰 로펌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알면 알수록 대단한 집이라는 생각에 제 어깨는 자꾸만 움츠러들었고요. 그런데 그날 저는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요. 두 분은 정말 기품 있고 좋은 분들이셨어요. 우리 승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혜인 씨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니 과연 좋아할 만 했구나 싶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셔요. 그래, 우리 가족들 사람이니 편하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오늘은 손님으로 온 거니까 존대할게요. 우리 아들하고 같은 부서는 아니죠? 사내 연애하려면 눈치 많이 보일 텐데 차라리 얼른 결혼해서 밝히는 게 마음 편하겠어요. 남편은 해벌쭉 웃으면서 그러니까요, 엄마. 나 결혼 좀 빨리 시켜줘요. 엄마가 시켜주면 나 당장 다음 달이라도 결혼할 수 있다니까? 승재야, 모든 일에 순서는 있는 거잖니? 혜인 씨 아버님이랑 상견례도 해야 하고 말이야. 그거 먼저 해야 하지 않겠어? 스스럼 없이 상견례 얘기까지 하시는 그 사람 부모님을 보고 내가 마음에 드시나 보다 하고 안도를 했죠. 아버님도 제게 궁금한 걸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그래, 아빠랑 어릴 때부터 둘이 살았다고. 아빠가 재혼은 안 하신 건가? 네, 저 계모 밑에서 크는 꼴은 못 본다고 재혼도 안 하셨어요. 부동산 하시면서 저 대학 졸업 다 시켜주셨고요. 나이 먹고 나서야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깨달았어요. 저는 아빠를 제일 존경하거든요. 아빠를 제일 존경한다니 참 훌륭하구나. 뵙지 않아도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겠어. 딸을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셔서 우리 아들에게 시집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너도 혼자 공부하고 사회인 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대견하구나. 저는 예비 시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아, 나를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미련을 떨고 혼자 자격지심에 빠져 산 건지 깨달았고요. 양가 부모님께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나니 결혼 준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결혼 날짜와 결혼 준비하는 문제를 우리 아빠를 만나 먼저 의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모아놓은 돈이 5천 정도 있었는데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해야 하니 재정 상황을 오픈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싱긋 웃기만 하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돈 없어서 그냥 월세방에 살아야 한다나요? 농담인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한 다음 천천히 얘기하자길래 양가 부모님 인사하는 자리에서 먼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이 알아본 고급 한정식 집에서 드디어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상견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긴장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중간에서 애교 있는 예비 남편이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예비 시부가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인이를 이렇게 잘 키워서 우리 집안하고 인연 맺게 해주신 거 사돈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이 워낙에 발불출이라 잘하긴 하겠지만 우리도 혜인이를 딸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아끼겠습니다. 그 말씀에 아빠는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모자란 거 많은 우리 딸, 좋게 봐주셔서 그저 감사드립니다. 아드님 처음 봤을 때 부모가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는 알겠더군요. 이렇게 실제로 만나보니 김서방이 왜 그리 성품이 좋은지 알겠네요. 덕담이 오고 가는 자리였고 음식이 서빙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세상 흐뭇한 표정에 앉아있던 아빠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진 건 그때였습니다. 음식을 서빙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아빠는 그분을 한참 노려보는 듯 하다가 이내 표정 관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서빙하시던 분이 하도 저와 아빠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길래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그 자리에서 이유를 묻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빠와 예비 시부는 천천히 결혼 논의를 하셨습니다.
사돈이 괜찮으시면 우리 애들 신혼집은 저희 쪽에서 해줄까 합니다. 예전부터 아들 앞으로 해놓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요. 마침 그 집이 올 11월에 전세 만기가 되네요. 그때쯤 살림 드리고 내년 봄에 결혼시키면 딱 좋겠습니다. 사돈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일 큰 문제를 이렇게 부담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딸이 혼수랑 예단 잘해가도록 지원해 줄 테니 추후에 혜인이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결혼 얘기가 오가는 그때 저는 뭔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릇 정리를 하는 아주머니가 유독 오고 가는 얘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새아가가 몸이 좀 약해 보여 큰일이네요. 저는 여자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혹시 조금 쉬면서 다른 공부하겠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새아가, 너는 어떠니? 어머니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월급이 너무 소중해요. 월급보다 더 많이 버는 일 한다면 당장 때려치우겠지만요. 제가 웃으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상가 건물 공시를 난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하고 싶은 사업하게 해줄까? 자리도 좋은 데다 카페 같은 거에도 월급보다 많을 거야. 물론 네가 결정할 문제지만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한다 그러면 엄마가 보증금 안 받으마. 시어머니의 호탕한 말에 저희 아빠도 웃으셨습니다. 네,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아는 것보다 재력이 월등하셨어요. 자그마치 5층 상가 건물에 건물 주셨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월 2천이 넘는다고 들었고요. 결혼 논의가 마무리되고 자리를 파했을 때였습니다. 예비 시부모를 먼저 배웅해드렸고요. 저는 큰 산을 하나 넘겼다는 마음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빠와 집에 막 가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 테이블을 서빙하던 중년의 여성분이 저와 아빠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아빠는 조금 전에 웃음 띤 얼굴로 예비시댁 가족을 배웅한 게 무색하게 굳은 표정이셨습니다. 숙자냐? 너 이런 데서 보다니 사는 게 녹록지 않았나 봐. 네 새끼 버리고 나간 거면 좀 잘 살지 그랬냐? 아빠 말을 듣고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저 아줌마가 곧 제 엄마라는 뜻이었죠. 너무 놀라 아빠만 쳐다보며 서 있는데 그 아줌마가 아빠한테 그러더군요. 오랜만이네 혜인 아빠. 넌 내 딸 혜인이구나. 어릴 때도 예뻤는데 이목구비가 딱 네 아빠 닮은 건 여전하네.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네 엄마야. 얼굴은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할 테고.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세상 참 좁다.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수소문을 그렇게 했는데 네 아빠가 이사 가버리는 바람에 흔적도 못 찾았었어. 이렇게라도 만난 거 보면 천리는 몸 끊는 게 맞나 보다. 이제와 무슨 수작질이야. 다른 놈이랑 눈 맞아 나갈 땐 언제고 내 딸한테 허튼 소리라도 해봐 어디. 당신 딸이라니 내 배 아파 낳은 딸이기도 해. 갑자기 나타난 생모라는 사람에게 어찌해야 하는 건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인사를 하는 것도 우습고 껴안고 엉엉 우는 것도 우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보니 혜인이 결혼하나 봐? 부잣집에 시집가는 것 같더라? 당신 성공했네. 옛날에 직장 잘리고 미래도 없어 보이더니 그동안 이 악물고 산 거야? 내 딸이 결혼하는 걸 네가 왜 신경 써? 허튼 수작하지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혼주석 엄마 자리를 비워놓을 생각이야? 이혼집 부모도 자식 결혼할 때 혼주석 채워줘야 하는 법이야. 그 자리에 죽은 할머니 귀신이라도 안 치게? 사람들 수군대면 어쩔 건데? 엄마라는 사람은 난데없이 나타나 정체를 밝히는 것도 모자라 엄마 노릇까지 하려고 들었습니다. 혜인아, 여기 네 연락처 좀 찍어라. 엄마가 따로 연락할게.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데 얼굴은 보고 살아야지. 제 심정이 어땠냐면요. 어릴 적 엄마를 아빠 모르게 그리워하며 울었던 것들,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내 엄마라는데 딸인 나를 조금은 보고 싶어 하신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저는 엄마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화를 내시면서도
제게는 친엄마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빠 손에 이끌려 집으로 왔습니다. 혜인아, 네가 엄마랑 연락하고 산다면 아빠는 말릴 권리는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너 낳아준 친엄마니까. 하지만 너 이제 다 컸으니 아빠가 엄마랑 왜 이혼했는지는 알아야지. 네 엄마 네가 새돌되기 전에 다른 놈하고 눈 맞아서 나간 사람이야. 그때 아빠가 실직도 했었고 많이 힘들었을 때인데 네 엄마는 그걸 못 참아주더라. 너 크면서 보고 싶으면 엄마라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찾아왔어야 해. 근데 네 엄마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아빠가 알기론 그놈하고도 얼마 못 가 헤어지고 이놈 저놈 만나면서 접질하고 산 것 같더구나. 네가 선택할 일이지만 아빠는 그 엄마 네 엄마라고 생각 안 하고 연락하지 말았으면 해. 아빠가 하시는 말을 며칠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이제는 엄마와 얼굴을 보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엄마 따위 이제까지 없어도 살았으니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예비 남편에게 제 마음을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네. 혜인이가 결정할 일이지만 글쎄, 난 뭔가 석연치가 않아. 우연히 엄마를 만난 건 그럴 수 있다 쳐. 그런데 그동안 당신 한 번도 찾아오신 적 없는 분이잖아. 갑자기 연락하고 지내자는 이유가 뭐야? 엄마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만났으니 언젠가 한 번은 만나서 물어보려고 해. 그때 가서 얼굴 보고 살지 말지 결정해야겠어. 하지만 제 마음을 정리하기도 전에 먼저 엄마가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자는 말에 고민 끝에 그러자고 했죠. 어차피 언젠가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적어도 둘이 만난 자리에서는 엄마가 미안하다거나 보고 싶었다거나 잘 살길 바란다거나 뭐 그런 말은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하나 없이 엄마가 그러시는 겁니다. 혜인아, 너 시부모가 너 엄마 없는 줄 아는 거지? 네 시집 어른들한테 엄마가 인사도 하고 네 결혼하는 거 의논도 하고 싶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시부모님은 저 엄마 없이 아빠 손에서 자란 거 다 아세요. 지금 와서 그러는 것도 좀 우습고요. 그래도 너 결혼할 때 내가 앉아 있어야지. 그러려면 한복이며 혼수며 네 시모랑 의논하고 싶구나. 네가 적당한 때로 날 좀 잡아보렴. 무슨 의논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글쎄, 신혼집이며 예단이며 의논할 거야 많지. 내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시부모가 건물주라며? 그럼 너한테도 줄 돈 많겠더라? 그건 부모님 돈이죠. 제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세요? 은근히 돈 얘기를 나눈 엄마를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바보같이 저는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와 만나기 원한다는 말을 저를 위한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엄마의 말을 거절할 수도 있고 다시는 보고 살지 말자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컸었나 봐요. 저는 엄마를 만나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아가, 네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걱정 마. 엄마는 행여 그런 걸로 트집잡고 너한테 마음 뜰 일 없어. 이미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는걸? 네가 원하는 거니 내가 너희 친모 한번 만나보마. 그래도 네 친모잖니. 너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제라도 네 엄마 역할 조금이라도 하고 싶으신 것 같구나. 언제 시간 되는지 네가 날 잡고 우리 집에 한번 모시고 오렴. 고맙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가기 전에 연락드릴게요. 다행히 어머니는 제 친모를 만나겠다 하셨어요. 빨리 숙제를 해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에 그 다음 주에 바로 친모와 함께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딸 결혼하는 사돈 댁에 간다는 엄마 차림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새빨간 화장에 틀어올린 파마머리와 무엇보다 성이라곤 없어 보이는 옷차림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새아가 엄마라고 들었습니다. 결혼 문제 때문에 꼭 의논하실 일이 있다기에 새아가에게 모시고 오라 했네요. 의논하실 일이라는 게 뭔가요? 아, 예. 우리 딸이 제가 3살 이후로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제 딸이니 그동안 마음이 참 아팠지요. 이렇게 시집 간다고 해서 너무 기쁘네요. 사부인 보자고 한 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다가 말하겠습니다. 우리 딸 힘들게 낳아서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산 건 아시지요? 애가 은행에 취직해서 돈도 잘 번 것 같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애 아빠가 그동안 내 딸이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산 거 아닙니까? 나는 자식도 하나 본 거 없이 이 나이 먹도록 식당에서 일하는데 말이죠.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저 역시 엄마 말을 들으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인데요. 내가 낳은 내 딸 이 부잣집에 시집 보내는 거니 그 값을 좀 쳐주셨으면 하네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미쳤어요? 아직 저 결혼도 안 했어요. 엄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돈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애당초 여기 엄마를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 저는 벌떡 일어나 엄마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사부인, 제 말이 틀립니까? 어차피 우리 혜민이가 예단비 보내면 예물값도 보내실 거잖아요. 그거 저한테 보낸다 생각하시면 되죠? 예쁘고 직업도 좋은 며느리 데려가는데 생모인 저한테 딸 낳은 값은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말하려고 왔네요. 아유, 말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 아니, 너는 부잣집 시집가서 너만 잘 살면 그만이니? 네 아빠는 그렇다 치고 나는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앞으로 네가 다달이 용돈 줄 거 아니면 한 번에 내가 받아야겠어.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는 건지. 예비 시모 앞에서 창피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혀라도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거의 우는 표정으로 저는 엄마를 잡아 끌었고요. 엄마는 뚱뚱해서 힘이 나보다 센 건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더군요. 제발 나가자고요. 저 엄마 때문에 결혼이고 뭐고 다 못할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꼴 보고 아들 결혼시키려는 시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제발 나가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씩 웃으며 이러시는 겁니다. 혜인아, 그냥 놔둬. 네 엄마는 여기서 대답을 들어야 가실 것 같구나. 그래, 혜인 친모 되는 양반. 지금부터 말씀 똑바로 하세요. 원하는 게 돈인가요? 뭐라 했죠? 딸 낳아준 값이라 하셨나요? 그런 건 처음 들어보네요. 법적으로 저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혹여 딸이 재산 남기고 잘못되면 제가 받아갈 수 있는 거 모르세요? 법적인 권리라. 말씀 잘하셨네요. 저도 법이라면 잘 아는 사람인데 무슨 말씀인지 그 뜻은 잘 알았으니까 나중에 여기로 다시 찾아오시겠어요? 법적으로 그쪽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설명드리죠. 어머니는 제 친모에게 명함을 건네셨고 그걸 받아든 제 친엄마는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더라고요. 제 시모가 건물주인 건 알았지만 변호사인 줄은 몰랐던 겁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무실이니까 언제라도 오세요. 권리 찾겠다고 소송하시고 그러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죠. 물론 그 전에 제가 먼저 그쪽은 고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핸드폰을 슬쩍 가리키시더라고요. 녹음이 되고 있었다는 걸 본 엄마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가 실언했네요. 나은 값은 못 들은 걸로 해주시겠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결혼식에서 뵙죠? 아니요. 오늘 보니 우리 새아가 결혼식에 친모는 안 오셔도 될 것 같군요. 그동안 엄마 노릇 안 한 거 이제라도 하고 싶다면 제발 딸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새아가 앞에 나타나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법적으로 철저히 대응할 겁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엄마는 제가 끌고 나갈 필요도 없이 제 발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가고 나서 시모 앞에서 펑펑 울었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등만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꼭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아빠에게도 미안하고 바보 같은 저 때문에 여러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는 당장 그 여편네 만나서 죽여버린다며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저는 다시는 엄마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아빠를 달래드렸고요. 그 후 일주일이 넘게 친모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연락처를 삭제해버렸고 엄마는 없는 셈 치리라 결심했고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엄마가 또 연락을 했습니다. 모른 척하려 했지만 일단 다시는 보고 살지 않겠다는 의사는 전달해야 했으니까요. 혜인아, 잘 지내? 지난번에 많이 놀랐지? 네 시모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지 뭐야? 이해해줘. 엄마가 사실 지금 많이 힘들어. 엄마 전에 같이 살던 사람이 엄마 돈을 다 들고 튀었거든. 그래서 혜인아,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을까? 한 2천만 원만 도와주면 다신 네 앞에 안 나타나마. 기가 막혀서 지금 꼴랑 2천만 원 달라고 나한테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2천만 원이 아니라 돈 10만 원도 줄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결혼식장에 얼씬만 해봐요.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런데 엄마는 그날 이후로 저를 전화나 문자로 계속 괴롭히셨습니다. 다니는 직장은 어찌 알았는지 근처에서 보자며 전화도 하셨고요. 한 달이 넘게 시달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거의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한 번 더 변호사인 시어머니의 도움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를 경찰에 신고해버리라고 하셨어요. 공갈 협박으로요. 그동안 제게 보낸 문자와 전화 내역을 모두 첨부하고 엄마가 돈 내놓으라고 한 녹취 자료를 가지고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얼마 후 피의자 출석이라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겠죠. 어느 날 전화통에 난리가 나더군요. 네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감히 너 낳아준 엄마를 고소를 해? 너 당장 취하해.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네 시모가 변호사라고 이래도 되는 거니? 벌금 내던지 감옥 가던지 하세요. 저는 합의해줄 생각도 없고 취하해줄 생각도 없어요. 취하해주면 엄마가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럼 다시는 저랑 아빠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약속 안 지키면 언제라도 다시 고소해버릴 거니까요. 그 정도면 앞으로 함부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취하해줬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싫다고 나간 사람이라지만 자식한테는 조금의 죄책감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절 기르지 않았으니 기른 적은 없다지만 그래도 낳은 적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찌 저렇게 할 수가 있는지 너무 슬픈 마음에 한동안 참 힘들었네요. 제 친엄마라는 사람이 차라리 안 나타났다면 그냥 그리워만 하고 살았다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 이후로 결혼해 사는 지금까지 친모는 연락이 없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또 도와달라고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모른 척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옳은 걸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친모이니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는 건가요? 낳아줬다고 다 부모 대접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모른 척해도 제가 벌받지는 않을까요? 제 사연 들으시는 인생 선배님들이 제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를 가지고 보니 제가 한 행동이 다 업이 될까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벌써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고 있네요. 좋은 시부모님 덕에 저는 아빠 가까이 살며 챙겨드리고 삽니다. 제가 살면서 별로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 남편 복, 시댁 복 하나는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아기 낳으면 아마 시어머니는 친엄마처럼 저를 돌봐주실 것 같아요. 지금도 저보다 철저하게 새 식구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공간을 통해 전하고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